고려인들이 배치받은 이 집단 농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집단 농장을 다시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강제 이주 후 고려인은 연해주에 남겨놓고 떠나야만 했던 재산을 대신하여 정착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금 역시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남용하여 배정된 금액의 1%만 받았습니다. 정말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 이 고려인 강제 이주와 관련해서 일을 했던 그런 관리들, 현지에서 일했던 관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착금도 사실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만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당장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물론 현지 주민들이 도와줍니다만 사실은 우리 한민족은 뭘 먹어야 됩니까? 쌀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에서 강제이주를 당할 때 보물처럼 숨겨서 가져왔던 씨앗을 꺼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농기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맨손으로 땅을 파야 되고 작물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쌀이 벼가 있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자, 37년도에 강제주를 당한 시점이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이미 늦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면서 겨울을 지냅니다. 드디어 강제주를 당한 그 다음 해 1938년 봄이 왔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없는 집단 농장에 배정을 받았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받은 이 집단 농장에서 이제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봄이 되어서 녹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땅은 굳어 있습니다. 농기구로 파야 되는데 농기구가 제대로 없어서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황무지로 가서 땅을 그렇게 경작을 합니다. 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저는 우즈베키스탄 이 타시켄트 주에 있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정말 고려인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땅을 파고 이 황무지를 개척해서 정말 그 지역의 황무지를 갖다가 황금의 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이 타시켄트 주에 가면 갈대가 많습니다. 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대를 제거해야 되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야 되고, 정말 새벽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맨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타시켄트 주에 있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서 해가 떨어져야 집으로 돌아왔다. 자, 봄이 오고 이제 날씨가 좋아집니다. 비록 주거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날씨가 좋아지면서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4월, 5월, 6월 이미 6월이 되면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또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은 벌써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아주 강렬한 그 태양빛, 이 태양을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그런 강렬한 그 태양을 우리 고려인들은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계주를 당해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친척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맨손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황무지를 갖다가 파내고 경작지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뒤로 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으로 나가는 그 고려인의 심정.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언제쯤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에 엉엉 울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떠올리며 다시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엉엉 울고 있던 아이들 중에 일부도 지금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1937년 강제이주 1세대 이분들도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타시켄트 주에 있는 고려인 집단 농장을 가보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러시아로, 한국으로 일을 하러 떠났고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만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고려인들은 그나마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국으로, 러시아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농장은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7년 강제주 당한 이후에 이 지역을 맨손으로 일구었던 그런 고려인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단 농장에 남아있는 건물들, 집단 농장에 만든 길들을 보면서, 도로를 보면서 과연 고려인들이 얼마나 강제주를 당하고 난 이후에 고생을 했는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현지 우즈벡인들, 까자크인들, 러시아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다. 같은 땅에 같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비슷해야 되는데 항상 고려인들이 경작했던 땅의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절박함입니다. 이 지역에서 또 성공하지 못하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강제주를 당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고려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37년도에 강제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맨손으로 땅을 파고 경작하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1937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했던 이 고려인의 역사는 사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번째 우리 한민족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7세기 중엽부터 사실 한반도와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의 이러한 역사적인 교류,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흔적이 있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우리 고려인들이 알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그러한 정착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고려인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집단 농장입니다. 스탈린이 이 부르주아 귀족 계층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집단 농장이 우리 고려인에게는 정말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좋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